자수를 놓기 전 수틀을 먼저 설치해 볼게요. 수틀은 조임 나사가 있는 바깥 수틀과 아무것도 없는 안쪽 수틀로 나뉘어요. 안쪽 수틀을 먼저 도안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도안이 가운데로 오도록 해주시고 조임 나사가 있는 바깥 수틀을 껴주세요. 양옆으로 눌러 조임 나사를 꽉 돌려서 고정시켜주세요. 천을 팽팽하게 당겨서 자수를 놓기 좋게 만들어주세요. 실은 6가닥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 형태인데요. 설명서를 참고해서 가닥수를 나눠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꼭 한 가닥씩 빼서 다시 모아서 사용을 하셔야 실의 볼륨감이 잘 나타납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하게 될 스플릿 스티치를 하기 위해서 4가닥을 하나씩 뽑아서 모으고 있어요. 잘 정리된 실은 바늘 귀에 실을 넣어주고 긴 실 끝에 매듭을 짓고 자수 놓을 준비를 마칩니다. 스플릿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넣고 실 가운데로 바늘이 뚫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지금 4가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가닥 정확히 바늘 나눠서 나와야 되는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쯤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앞에 했던 스티치에 가깝게 바늘을 넣어서 해주세요. 이제 직접 달력에 자수를 놓아 볼게요. 지금 인쇄되어 있는 선은 지워지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선을 가리면서 수를 놓도록 해주셔야 완성했을 때 깔끔해요. 스플릿 스티치는 실을 뚫고 나오는 기법이기 때문에 손으로 한 번씩 눌러서 해주시면 조금 더 바늘이 나올 자리가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점점 한 줄을 다 채워가고 있죠. 스플릿 스티치로 면적을 채워갈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 줄도 스플릿 스티치를 이어서 해줄 거예요. 바로 이어서 면적을 채워갈 때에는 처음 시작 부분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는 게 아니고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빼서 다시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실 가운데로 바늘을 빼서 지금까지 했던 스플릿 방법대로 쭉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말갈기와 말꼬리 부분도 스플릿 스티치를 해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도안선들보다 곡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곡선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스티치 하나의 길이를 짧게 해주셔야 부드럽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직선 부분 길이보다 스티치 하나의 길이를 짧게 해주세요. 또한 꺾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표현하실 때도 앞에서 스티치 방향을 바꿨을 때 하는 방법, 시작점이 아니라 한 땀 앞에서 바늘을 빼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그 방법 다시 잘 떠올리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웃라인 스티치를 해볼게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서 0.5cm 정도 되는 거리에 바늘을 넣어주신 후 가운데로 다시 바늘을 빼주세요. 그런 다음 실을 잡아당겨 천에 가볍게 닿게 해주시고요. 실을 다시 위로 잡아주신 후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로 앞에 했던 스티치 끝 구멍으로 바늘을 다시 빼주신 후 실을 잡아당기시고 다시 실을 올려주세요. 다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앞에 했던 스티치 끝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빼주시는 과정이 계속 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을 계속 한 방향으로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도안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위로만 잡아주셔야 돼요. 왔다 갔다 잡아주시면 그것은 아웃라인 스티치가 잘못된 거예요. 마무리할 때는 앞에 했던 스티치 가깝게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웃라인 스티치로 도안선이 꺾이는 부분을 매듭 짓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도안선 꺾이기 전까지 한 줄을 완전히 아웃라인 스티치로 술을 놔주시고요.
스플릿 스티치에서 꺾이는 부분 표현했던 방법처럼 한 땀 앞에서 바늘을 빼서 다시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가운데로 바늘을 빼서 아웃라인 스티치를 그대로 이어가시면 돼요. 이 부분부터 아웃라인 스티치를 역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방향이 헷갈려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만약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힘들게 계속하지 마시고 역방향이 되기 전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 다음 다시 수놓기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해주시면 돼요. 역방향으로 수놓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잠시 동안 역방향 아웃라인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역방향 아웃라인 스티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말의 전체적인 테두리는 아웃라인 스티치로 해주고 있어요. 곡선 부분이 많은 부분이라 스티치 하실 때 한 땀의 길이를 조금 줄여서 해주셔야 부드럽게 표현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점점 말발굽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말발굽은 세틴 스티치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거라 잠깐 세틴 스티치 방법을 배우고 올게요. 시작 부분에서 바늘을 빼서 한 땀 앞으로가 바늘을 넣는 방법이 스트레이트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촘촘하게 평행하게 수놓는 방법이 바로 세틴 스티치예요. 실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실이 꼬이지 않으면서 매끈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말발굽 부분은 세틴 스티치로 촘촘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말발굽을 세틴 스티치로 다 채우신 다음에는 다시 이어서 테두리를 아웃라인 스티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말의 곱비를 아웃라인 스티치로 수놓고 있는데요. 그 옆에 말의 안장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이번 영상에서는 수놓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기법들을 다 연습하시고 나서 이 안장 부분으로 돌아오신 다음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반원의 모습인데요. 반원 중심에서 바늘을 빼서 앞부분으로 바늘을 넣은 다음 선 따라서 살짝 아래로 바늘을 빼주시고 실 걸리도록 놔주세요. 다음 단 마찬가지로 중심으로 바늘을 넣어서 살짝 아래로 바늘 넣고 실 걸리게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중심으로 바늘을 넣고 다시 조금 이동해서 바늘 실 걸리게 나와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회전 목마의 레이스 모양을 서클 버튼홀로 해주고 있어요. 도안선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실로 선을 가려주는 게 중요해요. 잘 가려지려면 서클 버튼홀 각 한 땀 한 땀 사이가 좁아야 잘 가려지겠죠. 스티치 하나하나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서 해주세요. 다음 세 도안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휘프트 백스티치를 배워볼게요. 숫자 부분은 백스티치이고 숫자를 둘러싼 테두리 부분은 휘프트 백스티치예요. 휘프트 백스티치는 백스티치를 먼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백스티치를 먼저 해볼게요. 시작점에서 한 땀 앞인 곳에 바늘을 빼서 다시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다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빼서 앞에 했던 스티치 끝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백스티치는 삐뚤삐뚤하지 않게 일렬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앞에 했던 스티치 끝에 구멍으로 맞춰서 들어가셔야 삐뚤삐뚤하지 않은 일정한 모양이 됩니다. 이어서 휘프트 백 스티치를 알아볼 텐데요. 휘프트 백 스티치를 하기 전에 도안선 따라서 먼저 백 스티치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 한 백 스티치 중간 아래 부분으로 바늘을 빼서 그 다음 땀 윗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방향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만 바늘을 넣어서 휘감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마무리할 때는 앞에와 다르게 윗부분, 중간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 마무리해주세요.
스파이더맨 로즈 스티치입니다. 1번에서 바늘을 빼서 실을 아래로 두고 2번으로 바늘을 넣어서 중간으로 바늘을 빼면서 실을 걸어주세요. 3번으로 바늘을 넣고 4번으로 바늘을 빼서 첫 번째로 했던 1, 2번 실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주세요. 그대로 통과해서 5번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지금 만든 건 기둥이라고 부를 거예요. 중심 가깝게 바늘을 기둥 사이에서 빼주세요. 어떤 기둥이든 상관없어요. 기둥을 하나 건너서 그 다음 기둥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 기둥은 위로 지나가고 다시 나오는 기둥은 밑으로 내려가요. 하나는 위로 갔다가 그 다음 기둥은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반복적으로 계속 될 거예요. 한 바퀴 다 돌았으면 살짝 힘을 줘서 가운데를 모아주시고 다시 또 한 바퀴를 엮어서 돌아가 주세요. 순서를 까먹게 되면 그 부분이 티가 날 수 있으니까 순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때 기둥 사이로 바늘을 빼실 때 바늘의 뾰족한 부분보다 바늘 귀 쪽으로 넣어주시면 실 걸림이나 천 뜯김이 덜 할 수 있으니 귀 부분으로 들어가서 돌아가는 게 더 편하답니다. 처음 2바퀴 정도는 가운데로 힘을 모아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힘을 모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볼륨감을 살려주세요. 기둥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는 무조건 꼼꼼하게 채워주시고요.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이 꽃이 얼만큼 볼륨감을 키워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한 위치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마무리해 주실 때는 실을 살짝 들어서 가운데 부분으로 바늘을 파고들어 넣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세요. 꽃이나 잎을 표현할 때 잘 사용되는 레이지 데이지를 알아볼게요. 바늘을 빼서 같은 구멍이나 한 올 옆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을 다 넣지 않고 살짝 고리를 남겨줄 거예요. 고리를 남긴 상태에서 도안선 끝부분으로 바늘을 빼줄 때 고리 안으로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을 잡아당겨 실이 걸릴 때까지 잡아주신 다음 고리 밖으로 바늘을 넣어주는데 이때 고리와 가깝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지금 이 방법은 꽃잎을 만들 때 쓰기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부터는 잎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동일한데요.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실 걸리도록 바늘을 잡아당긴 다음에 마무리할 때 조금 더 멀리 바늘을 넣어주시면서 살짝 힘을 주어 당겨주세요. 이렇게 마무리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면 이파리의 뾰족한 모습을 더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장미꽃 옆에 레이지데이지로 잎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살짝 끝마무리를 앞으로 더 나와서 뾰족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회전목마의 지붕 부분도 보시면 같은 스티치 기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예쁘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회전목마의 윗부분 보시면 금사로 술을 놓고 있어요. 기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법들인데 실이 달라져서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금사는 다루기가 꽤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길이를 길게 자르지 마시고 최대한 짧게 잘라서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사용을 하셔야 조금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두 가닥을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같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하다가 너무 힘드시면 한 가닥으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엔 꽃잎을 표현하는 레이지 데이지를 해볼 건데요. 앞에서는 이파리 표현이었기 때문에 끝부분을 길게 빼서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꽃잎이어서 가깝게 마무리를 해서 이파리보다 더 동그랗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은 보라색 꽃 중심이나 주황색 동그란 꽃을 만드는 프렌치넛을 해볼게요. 바늘을 빼서 왼손으로 실을 살짝 들어주신 다음 실 위로 바늘을 한 바퀴 감아주세요. 바늘을 살짝 옆으로 꽂고 실을 잡아당겨 모양을 잡아준 후 바늘을 밑으로 쭉 빼주세요. 이때 왼손은 끝까지 실을 잡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놓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번엔 2번 감아 만드는 프렌치넛을 해볼 거예요. 다시 실을 잡아 2번 감아준 다음 다시 바늘을 꽂아주는데 왼손이 실을 잡아당겨 바늘에 돌돌돌 잘 말려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빼주셔야 모양이 잘 나와요. 프렌치넛은 3번까지만 가능해요. 4번까지 하게 되면 프렌치넛을 했을 때 모양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크게 하고 싶을 때는 실의 가닥수를 늘려서 크게 키워주세요.
잎을 세틴 스티치로 채워주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대각선으로 면적을 반을 나눠주시고 한쪽씩 기울기 맞춰서 세틴 스티치로 채워주시면 예쁘게 채워질 거예요. 앞에서도 말발굽을 세틴 스티치를 했는데 그때는 반을 나누지 않고 차례차례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반을 나누고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아까는 면적이 작았고 사각형 모양에 가까웠기 때문에 굳이 나누지 않아도 세틴 스티치를 하기 괜찮았지만 지금은 모양이 옆으로 긴 타원형이어서 나누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기울기가 자꾸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나눈 다음 한쪽씩 채워가는 게 더 잘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를 나눌 때 직선으로 나누지 않고 살짝 기울어진 대각선으로 채우는 이유는 직선으로 채우게 되면 마지막 부분, 뾰족한 부분을 하게 될 때 너무 짧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자연스럽게 빼주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가운데를 나누었습니다.